안녕하세요. 예일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11월 2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3대 지수 쪽 보시면 나스닥이 한 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0.6%, 다우가 한 0.3% 이렇게 상승을 했고 러셀 2000도 한 0.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유럽 쪽 지수들도 보시면 대체로 강세로 마감을 했고 영국의 FTSE 100이 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YTD로도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YTD로도 1.1% 상승 중에 있고 어제 스탁스 600 또한 0.7%, 프랑스 0.4%, 독일 0.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뭐 섹터별로 보니까 에너지 한 섹터만 빠진 거 보니까 네, 원유 가격이 어제도 하락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업종별로 보시면 에너지 섹터만 한 1.2% 하락을 했고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으로는 유틸리티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이런 업종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유가가 어제 3.7% 하락하면서 WTI가 배럴당 78불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80불이 깨졌고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장중에 큰 폭으로 빠졌다가 80불 정도로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종가 기준으로도 78불이 깨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제 미국의 천연가스는 한 7.8% 정도 크게 또 급등을 했고요. 유럽의 이 TTF 가스도 한 8.3% 또 어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아마 좀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10년물이 6bp 정도 하락하면서 3.69%로 마감을 했고 2년물도 4bp 정도 하락하면서 4.48%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한 1% 정도 빠지면서 106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가 3.69, 10년물 기준으로 3.69를 보니까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제 저기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진 건가요? 네, 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전에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약간 그런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왔었고 이후에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줄 예정이어서 저는 어제가 목요일 날이 휴장이기 때문에 어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다 한 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밤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제 웬만한 게 다 발표가 됐단 말이죠. 네, 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표랑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택 관련 지표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추이는 1번 사진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일단 151.2만 건 MOM으로 착공 허가 건수는 3.3% 줄었습니다. 근데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63.2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MOM으로 7.5%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원래 컨센서스가 57만 건이었고요. 네, 줄어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난달이 또 58.8만 건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치가 63만 건이 넘게 나오면서 약간 서프라이즈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MOM으로도 7.5% 증가를 했고요. 주택 중간 가격은 추이 사진 2번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49만 3천 불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제 데이터가 요즘 잘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물가에 대한 공포 거기에다가 이제 페드가 또 공격적으로 선생님이 화내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분위기로 주가가 밀렸었는데 어제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늘었는데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또 컨센보다 오히려 또 낮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엇갈린 모습이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이제 위축되면 안 되니까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좋게 나오면서 그 대신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자꾸 많이 짓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게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줄고
주택 판매 건수는 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이상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내구재 수주. 이 듀러블 굿즈라고 하는데요. 일단 내구재 수주가 1%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가 0.4였고요. 지난달에 0.3였는데 내구재 수주가 상당히 좀 높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코어 내구재 수주 또한 0.5%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이 마이너스 0.9%였는데 내구재 수주 이런 지표들이 이번에 또 상당히 잘 나오면서 거의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22.5만 건이었고 지난주가 22.3만 건이었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155.1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진 4번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가 최근에 약간 밑에 있다가 다시 조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이제 고용 상태가 좀 이제 안 좋아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후행적으로 이제 실업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고용에 대한 선행지수인데 이 부분은 9월 말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추이네요. 한 7, 8월 달에 거의 25만 건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또 바닥 찍고 최근에 약간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뭐 21년도 이때쯤 보면은 대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여기 그 Continuing Jobless Claim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누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적 건수와 지난주 한 주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6.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 5번 봐주시면은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인데요. 여기서도 최근에 이 심리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뭐 이전에 코로나 때, 뭐 19년 이럴 때는 거의 100도 찍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오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연준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같이 1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같이 발표를 해주는데요. 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사진 6번에 위에 사진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치가 4.9%가 나왔는데 컨센서스와 지난달 모두 5.1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었고요. 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컨센서스도 3%였고 이번에 발표된 수치도 3%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컨슈머 센티멘트 인덱스라고 하는 이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15년부터 19년까지가 거의 90에서 100 사이에서 놀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참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 확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가는 듯 했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더 밑에 떨어져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해주는 그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조업 PMI가 47.6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인 50을 하회했고요. 지난달 50.4였는데 약간 좀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11월 예비치입니다. 확정치는 아니고요. 예비치다 보니까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PMI도 46.1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 대비해서도 이 서비스 PMI 쪽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진 7번과 8번 같이 표를 봐주시면은 일단 제조업 PMI는 그 작년 지금 몇 달 내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PMI도 최근에 약간 50 가까이 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최 성무님이 ISM 제조업 PMI랑 S&P 글로벌 PMI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S&P 글로벌 제조 PMI가 드디어 50을 깨고 내려가면서 그것도 이제 좀 큰 폭으로 빠졌네요. 47.6. 네. ISM 제조 PMI가 50.2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S&P 글로벌 제조 PMI도 지난달이 50.4였는데 47.6이 나오니까 이게 그 표본 조사하는 표본이 좀 다르긴 해도 보니까 그 고점을 친 시점하고 떨어지는 추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네요. ISM 제조 PMI랑. 예,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비슷하고요. 표본 자체는 S&P 글로벌은 민간 부문만이고요. ISM은 민간 플러스 공공입니다. 공공. 예. 아, 우리 최 상무님 한 10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매번 이제 까먹습니다. 아무튼 이 ISM 제조 PMI가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페드의 피벗이 늘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일단은 S&P 글로벌 제조 PMI가 지금 47.6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플러스 7.5가 나왔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또 좀 환호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가 내년 상반기에는 채권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주식 또 이런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였는데 이제 약간 침체와 신용 위기 이쪽으로 좀 이동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S&P 500 지수를 3,600포인트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3,000까지도 급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약간 또 다른 내용으로는 내년에는 완만한 침체 이후에 페드는 한 6월에서 7월 달쯤 피봇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주식 및 회사채 강세장이 2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또 이런 발언 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봐도 S&P 500이 4,500을 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이 시점에서 페드의 이제 피벗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고 그런데 지금 3,000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약간 좀 뒷부분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페드의 피벗을 6월에서 7월로 일단 예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저희는 뭐 지금 10년물이 이제는 3.8이 깨졌었죠. 3.69 이런 상황에서 페드가 금리를 점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3월까지 계속 이렇게 올리지를 못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다시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빅테크 쪽 보시면 애플이 한 0.6%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한 1% 정도씩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테슬라가 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7.8% 상승을 했고요. 좀 내용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 CEO도 화상회의를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일론 머스크랑 화상회의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화상으로 같이 회의를 했고요. 일단 약간 기가팩토리 한국에 투자 요청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한국 그 최우선 투자 후보 지역 중 하나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 있는 그 위치 지역별로 좀 보시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쪽에 있고 유럽의 독일 베를린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상하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그 외신 언론 보도에서 다음 지역으로는 뭐 인도나 캐나다 이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또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 지역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한국 쪽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 기업 부품 구매 올해 한 57억 내년에 뭐 100억까지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이나 기술 생산 환경 등 여러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뭐
트위터 광고주 절반이 이탈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50대 광고주들 그 중에 한 14곳이 중단을 했는데 화이자나 제너럴 밀즈 등의 이런 대기업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네, 트위터가 그 매출 구조를 좀 보시면 광고 비중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트위터의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가 팩토리를 사실 우리나라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 수출하기도 그죠? 딱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기가 팩토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보시면 21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쪽부터 보시면 머크가 어제 장 마감할 때는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 이 IBM입니다. IBM도 머크와 비슷하게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디어인데요. 여기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아래 종목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 쪽으로 봐주시면 금융주 어제 한 JP모건이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블랙록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엔비디아 3%, AMD 1.5%, 마이크론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오프닝 쪽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CCL, 카니발이 2.75%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1.42%, 그리고 항공주의 델타 에어라인 0.8%, 라스베가스 샌즈도 한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자동차라든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쪽 업종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제 유가가 하락을 한 영향에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약세로 마감을 했고 그 옥시덴탈 이 2.3% 그리고 이오지가 한 1.2%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빼고는 다 분위기가 좋았네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종목들도 보시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됐죠? 네, 비트코인 시장도 현재 한 16,000불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16,500불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다른 암호화폐들 일제히 좀 반등을 한 모습인데 좀 지속성에는 조금 의심이 든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보니까 플러스 0.12% 16,500원 16,500원이 아니라 16,500불 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이제 뭐 반등 같지는 않고요, 그죠? 네. 그리고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스물스물 지금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테슬라가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테슬라가 7.8%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 애플이 어제 0.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서 이 봉쇄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확진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일단 정저우시 이 폭스콘 공장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니까 막 이렇게 싸움을 하는 사진들을 좀 봤습니다. 누구랑 싸운 거예요? 그 근로자들과 뭐 경찰 그리고 보안 요원들과 이렇게 해서 좀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뭐 최루탄이나 연막탄을 발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근로자들은 소화기 이렇게 해서 충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노동자들 측에서는 뭐 임금을 지급해라,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강력한 봉쇄가 이어지면서 식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폭스콘 쪽에서는 임금은 이미 지급을 했고 그리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함께 생활한다는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에 관해서는 직원들과 정부가 함께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 배송에 뭐 차질이 있지 않겠냐 이
이 정저우시에 있는 공장이 아이폰 14 모델을 가장 많이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전체 거의 뭐 80%에서 85%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아이폰 14 모델의 배송 기간이 한 5주에서 6주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내년쯤 받는다고 하고 기존보다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로이터 쪽에서는 뭐 생산 차질에는 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폭스콘 공장의 근로자와 사측 간에 이제 좀 갈등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대규모 근로자들이 이제 시위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투입되고 거기에 이제 체류탄하고 연막탄이 왔다 갔다 했구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실적 발표 회사가 있습니다. 디어이고요. 5% 상승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 회계년도로 22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액이 14.35 빌리언 발표되면서 YY로 40% 증가를 했습니다. 40%가 증가했다고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7.44달러 나오면서 YY로 81%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비트를 했고 순이익이 2.25 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YY로 75%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옥수수나 콩 이런 상품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한 10% 증가를 했고 밀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기계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곡물가가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이제 농기계 업체다 보니까 옥수수나 콩을 팔아서 이제 매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곡물가가 상승해서 그 대규모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규모로 그걸 하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구매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파는 회사이고요. 약간 그 농기계 업계 약간 테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농기계 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농기계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이고요. 일단 가이던스 쪽 보시면 매출 증가율을 15%에서 20%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13.4%입니다. 그래서 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회계년도 23년도 순이익을 8빌리언에서 8.5 빌리언 제시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가격 인상에도 뭐 수요는 견조하다. 그래서 산업의 이런 펀더멘털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미국의 중부 지역 쪽 가보면 뭐 네브라스카나 뭐 유타 그리고 그런 쪽은 노는 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옥수수랑 콩 가격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때 그거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그죠? GPU 그래픽 카드 GPU 그래픽 카드 사고 해서 막 이제 전기료 좀 쌀 때 막 돌리기만 하면 비트코인 채굴해서 얻는 수익이 크다 보니까 그때도 그런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게 수요가 늘어나듯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은 이제 땅은 넓으니까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또 생산을 하면 그만큼 크게 이익이 나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매출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40%나 늘었고 순이익도 75%는 이렇게 늘었네요. 네, 그리고 오늘 밤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휴장이고요. 금요일 날에는 반만 열립니다. 반만 열려서 뉴욕 시간으로 9시 반에 개장을 하고 13시, 그러니까 1시까지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여민함이 없는 겁니까? 네. 내일은 하루 푹 쉬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내일은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이루어지는 우리 남궁재원주만 쉬고요. 네. 여의도에서 중국 시장 분석해주는 우리 왕정 차장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여중왕 시간을 갖도록 여의도에서 중국 시장을 분석해주는
왕 차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궁재임 주인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